네,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기업 신라젠을 뭐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제 이슈가 나오는 부분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었던 이슈들이 이제 기사화가 돼서 나올 때마다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이니까 종가 부근에 뭐 종목이나 지수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신라젠이 이제 비교적 큰 폭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단기적인 수급이 유입된 이후에 힘이 약간 빠지는 모습도 있고 또 신라젠이 반등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 중에서도 그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호전이 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1차적인 반등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매물대 소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이제 그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된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한두 번 정도 올려드렸었던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좀 기사화가 되면서 이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좀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가 이제 종가 그 끝났는데 지금 10% 정도 밀려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팩사백에 대한 임상 결과를 미리 알고 임원이 매도를 했냐,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기타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냐라는 부분들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윤석현 금감원장이 그 국회 정무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신라젠의 조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검찰과 협의해서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지정을 했고 검찰에 이첩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어떤 언급을 했냐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조사한다는 말은 뭐죠 여기서? 어, 뭔가 이제 그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은 명확하게 좀 파헤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약간 좀 악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신라젠의 문흥상 대표죠. 문은상 대표. 지금 신라젠의 대표인데 문은상 대표의 부탁을 받고 이제 문은상 대표에게 부과된 증여세 494억 원을 무마하려고 했었던 그 세제실장에게 감사원이 징계 처분을 이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비리들이 계속해서 좀 드러나고 또 기존에 있었던 거라도 리바이벌이 되면서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사실 이렇게 신라젠처럼 그 이슈가 많고 또 개인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만 투자하기에는 그냥 리스크가 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판단도 어렵고 앞으로 어떤 이슈가 하루 단위로 나올지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라젠이나 코롱 티슈진 지금 정지했던 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거래되는 코론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종목이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급격히 무너졌다가 임상 3상 성과가 나오면서 또 극적으로 부활했잖아요. 또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보로는 투자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적정 가치가 어떤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초보자 분들께서는 이제 접근을 안 하시는 게 가장 맞다라고 보는 건데 그래도 이제 접근을 한다면 기술적으로 짧게 짧게 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나마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이슈들을 꾸준히 이제 체크를 해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 말고는 사실은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 수사 혐의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제가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고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블랙록이 지분을 매입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록 지분 매입. 네. 블랙록은 이제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글로벌 자산 운용사입니다. 좀 유명하죠. 어
이제 4일에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공시를 한 게 블랙록이 전 세계 계열사 13곳을 통해서 신라젠 지분 5%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이제 보유를 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록은 자산운용사고 또 거대한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정보 부분이나 이런 거에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보다는 더 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신라젠의 주식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때 이제 반짝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좀 상승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믿고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런 그 유명한 좀 이름이 많이 알려진 업체들이 그 주식을 산다는 것은 어,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쨌든 호재 쪽에 가까운 것이 또 사실이기는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었다라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신라젠은 이제 신규 진입 관점으로는 절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잘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면은 꾸준히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